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교재 391쪽에 담보 물건을 강의할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담보 물건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에 사용과 수익과 처분의 권능이 있다라고 하죠.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 자, 이러한 권능 중을 이제 소유권의 권능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한할 때 제한하는 중에 사용과 수익을 제한하면 용익물권이다라고 해서 지상지역 전세권이 있고요. 처분을 제한하면 담보물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담보물권을 공부하러 들어가고 있고요. 유치권. 유치권은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법이 정한 담보물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법정 담보물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로 유치권을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 됩니다. 동산이나 또는 권리를 담보로 하는 것을 질권, 전담보 가서 금반지 맡기고 돈 빌린다 그러면 질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약정 담보 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라고 한다면 저당권이라고 표현하죠. 저당권도 약정 담보 물권으로서 부동산과 권리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담보 물권, 질권은 뭐 시험에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 저당권 위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담보 물권 중에 이제 저당권을 예를 들게 되면, 자, A라는 사람이 아파트나 토지를 갖고 있을 때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돈을 빌리겠다, 1억만 빌려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청약과 승낙에 의한 소비대차라고 표현합니다. 금전 소비대차. 그러면 이건 채권 계약이 되겠죠. 이러한 채권 계약과 함께 내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겠습니다라는 물권의 합의, 저당권 설정의 합의를 하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채권자죠.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겁니다.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저당권자라고 하는 자는 물권자로서의 지위와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 내리게 되고요. 소유권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담보로 제공한 자에게 설정자라는 말을 갖다 붙이게 됩니다. 저당권, 자, 설정자, 이런 어떤 설정자는 소유권자에게 원칙적으로 붙이게 되죠. 뭔가를 제한받는 자 쪽에 붙이는 어떤 표현법이죠. 이렇게 이제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자, 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자, 꼭 1억만은 아니고요. 1억에서 조금 넓은 개념인데, 이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 1억의 저당권. 요 1억보다 조금 넓은 개념이지만, 요 1억은 무담보 채권이 아니라, 담보가 없는 채권이 아니라, 유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담보가 있다. 그걸 갖다가 피담보 채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담보 채권, 그렇죠? 무담보 채권이 아니라 피담보 채권이 되는 겁니다. 유담보 채권이죠. 그러면 이 피담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담보가 있는 채권 또는 우선 변제가 인정되는 채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피담보 채권이 주가 되고요. 주가 되고, 저당권 물권이 종이 돼 버립니다. 종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피담보 채권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성립되지 않으면 저당권도 무효가 따라서 무효가 된다. 이것을 부종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종한다. 자, 부종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교재 391페이지 부종성. 담보 물권이 피담보의 이러한 채권, 담보 물권이 피담보, 자, 채권이죠. 채권. 물권이라는 표현이 조금 잘못됐고요. 그러한 존부와 운명을 같이 한다. 이것을
부종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이 부종성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데 이 부종성을 완화시키면 이 피담보가 사라졌는데도 저당권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완화하면 근자를 붙입니다. 근저당. 우리 수험생들이 근저당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일단 뒤에 가서 배우기로 하고요. 요 부종성을 완화한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요 피담보주가 이전하게 되면 저당권이 따라서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수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반한다, 수반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전입니다. 이전. 그렇죠? 그리고 저당권의 원금을 받았는데 이자는 갚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금 1억은 받았는데 이자가 1,000만 원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1,000만 원을 안 주니까 여전히 그 저당 목적물을 전부를 경매하겠다. 그것을 불가분성,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가분성. 그래서 이제 이 불가분성이라는 표현법은 일부를 받았지만 전부를 받을 때까지 전체, 목적물의 전체에 대해서 저당권 여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불가분성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경매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거죠. 돈을 받아내는데 자, 이 경매가 아니라 이게 우연히 뭐 화재가 나버렸죠. 화재가 나버렸습니다. 그럼 물건 사라졌으니까 저당권이 사라져야 되겠지만 다행히 이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가 뭔가 이렇게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더라. 이러한 것에 우선변제적 효력이 피담보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현상, 이것을 아니면 뭐 땅이 저당권 설정된 땅이 수용을 당한 겁니다. 그 수용 보상금 이런 것에 효력이 미치는 현상을 물건의 상태가 바뀌었는데 대신 그 위치에 가서 자,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해서 물상대의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러한 이 부종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유치권이 이렇게 나오고요. 유치권 나오고, 그리고 질권 나오고, 저당권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유치권은요, 피담보의 운명에, 자, 부종성이 있다, 질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피담보가 이전하면 담보물권 따라 이전한다라고 하는 수반성, 유치권에도 있다, 질권에도 있다, 저당권에도 있다. 그러면 이제 불가분성이잖아요. 불가분성도 있다, 이렇게 평가 내리는데, 물상대성, 자, 유치권은 뒤에 가서 공부하다 보면 경매권은 있는데 그 경매 절차에 진입을 해가지고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고 평가 내립니다. 그러면 물건의 가치가 변형됐을 때 우선 변제적 효력이 그 가치 변형물에 미쳐야 되는 물상대의성, 요 유치권이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의성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법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법이라서요. 꼭 기억하시고 질권이나 저당권은 물상대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이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의 변형물인 물상대의성이 따라서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자, 우리 교재 392쪽으로 넘어가니까 자, 유치권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유치권이 나오겠습니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유의 이전을 거절하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고장난 시계를 을에게 이제 시계 수리를 맡긴 거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수리공이죠. 수리를 열심히 해서 수리비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맡겨가지고 수리비가 발생했는데 내 시계니까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시계를 돌려주게 되면 그 수리비 채권을 받아내기 어렵죠. 이런 경우에 법이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요 수리비 채권은 요 시계, 요 물건이라고 하는 이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것을 결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련성. 그러면 공평의 원리 원칙상 그 물건에 대해서 발생한 거니까 수리비를 받기 전까지 그 물건의 점유의 이전을 거절하면서 점유 이전 거절이 유치입니다. 그러면서 수리비를 받아내라 라고 하는 법이 정한 담보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담보 물건이다. 그러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이 392페이지 맨 위에 큰 가로 1번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변제기까지가 아니고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를 이전을 거절하겠다. 유치함으로써 채무자가 변제를 강요하는 그러한 담보물건인데 법이 그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법정 담보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큰 가로 2번에 이러한 유치권이 뭔가 이렇게 점유를 이전을 거절하면서 빨리 수리비 내놓으세요라고 채무자의 심리를 억압하는 그러한 쪽으로서 돈을 받아내는 것인데 뭐 여전히 돈을 안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경매권이 있다는 거죠. 경매권이 있습니다. 뭐 경매하겠다라고 한다면 채무자가 돈을 들고 뛰어올 확률이 높죠. 그렇게 돈을 받는 건데요. 경매 신청권이 있으나 그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유치권자로서 진입을 해가지고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경매권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다는 겁니다. 우선 변제권은 없다는 거예요. 유치권은 경매권이 있기는 있지만 채무자의 심리를 억압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경매권이지 우선 변제권으로서의 경매권이 아니다. 그러나 이 시계를 갖다가 누군가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죠. 경락 받았습니다. 경락인이 을에게 시계 돌려주세요. 제가 경락 받았습니다라고 주장할 때 이러한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자는 끝까지 점유 이전을 거절해서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유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 경락을 받았다는 것이 그러한 수리비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로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사실상 실질적 우선 변제권이 있구나.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 실질적인 우선 변제권. 그 경매 배당에 진입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유치해서 돈을 받아내는 현상을 실질적 우선 변제권은 있다. 일단 우선 변제권은 없으니까 물상 대의성은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법이니까요. 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로 3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적극적 이행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은 채무자는 아닌 거죠. 경락인에 불과하고 유치하는 거지, 유치권 행사하는 거지. 이 사람에게 수리비를 요구한다. 수리비 채권을 행사한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행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자는 뭔가 직접 점유 또는 간접 점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를 통한 간접 점유, 유치권은 채무자가 점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채무자를 통한 간접 점유, 이것은 유치권의 성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법도 쓰게 되고요. 자, 큰 가로 4번에는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심지어 경락인에게까지도 유치권을 주장해서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5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입니다.
사실 요 유치권의 대상이라고 표현하게 되면요, 유치권의 대상은 동사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동산도 되는 겁니다. 부동산 유치가 가능하다. 유가증권도 가능합니다. 유가증권의 유치도 대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 내려서, 그러나 이 부동산의 경우에 유치권은 등기 능력은 없죠. 등기는 못하는 겁니다. 점유이전을 거절하면서 이러한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당권 파트가 나옵니다. 392페이지. 자, 저당권이다라고 하게 되면 저당권이라고 하는 파트는 그렇죠. 부동산이죠. 부동산 또는 권리도 가능합니다. 권리도 가능한데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권 자체가 자, A가 부동산 또 권리도 가능합니다. 권리 저당도 가능한데 이것을 돈을 빌리면서 그죠? 그 소비대차에 합의를 하면서 물권적 합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등기하는 것인데 요 B가 저당권자가 되겠고요. 자, A가 저당권을 만들어낸 자, 제공한 자, 설정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설정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어떤 권리가 민법적으로 저당권의 대상이 되느냐? 동사는 민법적으로 안 되고요. 지상권하고요,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지상권과 전세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는 거, 자,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저당권의 392페이지 맨 밑에 채무자. 자, 요 A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도 되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A가 금전 소비대차 체결하고 담보로 맡길 채무자가 부동산이 없다, 담보가 없다. 그러면 형이나 뭐 부모나 자, C라는 사람에게 아파트 담보로 이렇게 요구하면 C하고 B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는 A와의 관계지만 저당권 설정 계약은 C와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C라는 사람은 물건으로 보증선다라고 하는 물상 보증인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물상 보증인. 그래서 뭐 이런 자가 이제 물상 보증인인데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 이게 이제 물상 보증이죠. 채무의 담보로 정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고,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넘겨받지는 않는 거죠. 등기부의 저당권자로 등기만 되는 거죠. 뭐 이것을 저당권의 관념화의 현상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자, 경매를 하겠죠. 경매를 해서 저당권자는 경매를 해가지고 경매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변제받겠다라고 하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죠. 우선 변제권이. 이런 것을 본질로 하는 이러한 약정담보 물권이다라고 평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현법을 잘 기억하시고 393페이지에 법적 성질이 나오죠. 그래서 이 393쪽에 저당권의 법적인 성격이 나옵니다. 저당권의 법적 성격,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저당권의 법적 성격이다라고 했을 때 저당권은 일단은 법정담보가 아니라 약정담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되는 거고요. 자기의 목적물에 내가 저당권자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원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물권이 아니라 타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당연히 이제 저당권은 우선 변제령 경매권이 있고, 경매 절차에서 들어가서 채권자의 우선에서 뭐 저당권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있다면 선후를 비교해서 자,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력이 있으면 저당 목적물이 화재 나거나 화재 보험금, 뭐 토지가 수용된다면 수용 보상금,
제3자가 화재를 일으켰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여기에 대해서 가치 변형물에 대하여 물상 대의성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평가드리게 되겠죠. 3번에 보니까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저당권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말이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겁니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표현법 때문에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저당권자는 유치적 효력은 없다. 유치적 효력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고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자는 그 물권적 청구권 중에 반환 청구권, 예컨대 임야에서 저당권 설정한 임야죠. 임야에서 나무를 벌채해서 뭐 반출해라 할 때 나무를 저당권자인 나에게 반환해라. 이런 어떤 현상은 있을 수가 없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자는 뭐 이런 것이 이제 존재하지 않고요. 또 뭔가 이렇게 나중에 경매를 하게 되면 저당권 보존비용을 피담보 채권에서 우선 변제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죠.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당권은 뭐 부정, 수반, 불가분 뭐 이런 건 다 있겠죠. 물상대에는 인정될 것이고. 그러면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에 피담보가 주다라고 했는데 그 피담보의 저당물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나오는데 먼저 목적물의 범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적물의 범위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저당권이 목적물이 저당권 설정이 됐다라고 할 때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가 라고 하면 토지에 대하여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저당을 설정했다면 부합물과 종물, 부합물과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뭐 토지를 저당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합물, 종물에도 효력이 미치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저당권 설정 시점인데요. 설정 전에 부합물이나 종물이나 저당권 설정 후에 부합물, 종물이나 저당권 효력이 둘 다 미쳐서 저당 목적물이 경매되면 전이든 후든 부합물, 종물은 경락인에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되는데요. 전후에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기억하시고요. 다만 예는 있죠. 이 부합물, 종물이 타인의 임차권, 지상권, 권원에 의한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합된 종물, 부합물이면 효력이 미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어떤 측면이 있고요. 과실이 나옵니다. 과실이 나오는데 천연과실, 법정과실, 과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컨대 건물을 저당권자라고 해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니까 임차인들은 차임을 나에게 가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경매를 신청해서 압류하게 되면 이때는 과실에 이러한 어떤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평가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에 대해서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하게 되면 이제 저당권자도 과실 수취권이 인정된다. 물론 이제 그것은 우선 변제를 충당하기 위한 과실 수취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과실에도 압류하면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94페이지 보니까 저당 토지 위의 건물입니다. 토지가 있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라고 할 때 토지와 건물은 우리나라 법제가 별개 부동산입니다. 별개 부동산. 자, 별개라는 표현은 토지의 저당권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저당권 효력은 건물에 미칠 수 없고
뭐 건물에 저당권이 있다. 토지에도 저당권 여력에 미칠 수 없다. 별개 부동산이라는 표현법 없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일단은 이 저당 토지의 건물 이런 것은 미치지 않는데, 자, 이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자죠. 저당권 설정자 A죠, AA. 자, 저당권자는 B입니다. 저당권자는 B고요. 그런데 저당권 설정자가 신축을 했어요. 저당권 설정자가 후에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경매 시점에서도 동일 소유라면, B를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토지만 경매하는 것보다 건물도 같이 경매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경락인이 좀 잘 나타나고 대금을 높게 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하여 토지의 저당권자고 건물의 저당권자는 아니지만 일괄 경매를 신청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괄 경매 신청권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일괄 경매 신청권. 자, 교재는 394페이지에 물상대의가 나옵니다. 자, 물상대의라고 했을 때 우선 변제권 여력이 물상대의는 중요하죠. 물상대의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 변형물입니다. 변형물, 그죠? 가치 변형물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는 수용 보상금 뭐 이런 건 가능하고요, 그죠? 그리고요, 뭐 제3자의 화재로 인한 손해 배상금, 배상 청구권, 그죠? 또는 뭐 보험금이죠, 보험금. 여기에 대해서는 가치 변형물이기 때문에 물상대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 미친다. 가치 변형물이다. 물상대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요. 물상대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채무자에게 지급을 해가지고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혼입되기 전 단계에서 압류를 해야 됩니다. 압류가 물상대의의 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러나 뭐 저당권 설정자가 매매를 했다. 매매 대금, 임대차를 해서 임대차에 대한 차임 이런 것들은 굳이 물상대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보호가 되는 겁니다. 굳이 여기에 대해서는 물상대의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자,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오죠. 피담보 채권의 범위. 자, 피담보 채권의 범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중요한 영역이고요. 따라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다라고 했을 때 원금, 그죠? 원금. 자, 약정이자, 그리고 위약금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등기가 돼야 됩니다. 원금은 반드시 등기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연체이자, 지연이자 무한정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한정 담보하게 되면 후 저당권자를 해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당권의 실행 비용 가능하죠. 실행 비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저당권자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보존 비용에 대하여는 뭐 이제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들을 수 없다. 이렇게 평가 내리게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 잘 기억하시고 교재 395페이지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에서 그러면 1번 저당권이 있다. 1번 저당 등기부에 1번 저당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상권이 설정돼 있죠. 뭐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가능하죠. 그리고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이제 요건 이제 3번 순위번호 3번이지만 사실은 2번 저당이죠. 저당권으로는 2번 저당입니다. 그럼 이 선 등기된 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이자는 소재로 가죠. 후순위니까 지상권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1번 지상권자가 있고요.
자, 2번 저당권자가 있어서 이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여자는 사라지지 않고요. 경락인이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3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선지상권이 유지될 거냐? 아닙니다. 일단은 3번이 경매를 신청해도 선저당권자가 경매 절차에 우선 변제 배당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번 저당권자 이주로 소재를 가려야 됩니다. 이자가 소재가 된다는 표현법. 자,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당권과의 영위권과의 관계는 뭐 이런 내용이라고 평가 내리면 되겠고요. 자, 396페이지로 넘어가 보니까 자,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파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법이 정한 지상권이라고 하는 파트죠. 자, 이 법이 정한 지상권인데 토지가 있고요. 토지가 있습니다. 자,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 시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따라서 저당권 설정 시점에는 건물이 없다가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건물은 토지 경락으로 뭐 철거로 간다든가 뭐 이런 어떤 형태로 가지 법정지상권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저당권 설정 시점에 동일 소유가 요건입니다. 동일 소유.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여야 합니다. 동일 소유. 그러면 이제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당권 설정 시점에 건물이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가 경매를 하겠죠. 경락인이 발생하겠죠. 경락의 B가 발생했습니다. 야, 너 지금 이 토지에 대한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철거해라라고 한다면 이 사회 정책적으로 너무 낭비가 되더라. 따라서 토지 건물이 별개인 부동산이 법제에서 이런 경우라면 법이 정한 지상권을 인정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의 철거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 소유 시점에 저당권 설정 시점에서 건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경락받은 자는 자기가 토지를 경락받아도 이 건물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라고 인정하고 경락을 받아야 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설정됐다 할지라도 이건 뭐 법정이니까 등기 없이 법정 지상권을 누릴 것이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무료라고 평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무료는 아닌 겁니다. 당사자 협의로 지료를 정해야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이 법정 지상권 의의가 나오고 있고 B번에 이러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는 자 396페이지 자 B번이죠. 강행 규정으로 당사자 합의로 배제 특약이 무효가 됩니다. 특약은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건 자 396페이지 맨 밑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저당권 설정 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일 것이고 토지와 건물이 어느 한쪽이나 양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서 이렇게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될 것이다. 범위는 이제 건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 397페이지 보니까 지료는 무상이 아니고 협의로 정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존속 기간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법정 지상권의 성립 등기. 요건 이제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이제 성립이 되고요. 처분하려면 등기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저당 토지 위의 건물의 일괄 경매 신청권은 아까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398쪽에 제3취득자의 지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갑이 아파트를 갖고 있고요. 금전 소비대차를 체결했고요. 저당권 설정 합의를 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됐고요. 자, 저당권자가 되었는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입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뭐 이런 자라든가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었다면 이런 자들을 제3취득자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제3취득자. 이런 자들은 뭔가 이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요. 경매가 개시되면 이런 자들이 제3취득자들이 우선하여 경락받을 수 있고요. 이런 3취득자들이 비용이 들어가면 경매대가에서 저당권자보다 선순위로 우선 변제, 비용 상환 청구권을 우선 변제로 회수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가 399페이지에 특수한 저당, 공동저당 나오고 있고요. 자, 그 특수한 저당,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동저당, 특수한 저당, 근저당은 다시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공부하기로 하고요. 일단 제3취득자의 지 398쪽에 이러한 어떤 자들을 제3취득자라고 하는데 경락받을 수 있고요. 제3취득자들은 채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이고요. 자, 398쪽의 맨 밑에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 나오죠. 제3취득자는 목적물의 유치권을 가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매 절차에서 저당권자보다 선순위로 비용상환 청구권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저당권의 소멸 사유들이 나오고 있고요. 변제를 한다거나 또는 이 경우에 또 피담보 조건이 소멸한다거나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특수한 저당, 공동저당, 근저당은 다음 강의에서 좀 이것을 공부하고, 자, 우리가 이제 물권법이 끝나기 때문에 계약법 쪽으로 다음 강의에서는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